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내림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곧 신제품에 탑재할 AI 소프트웨어를 훈련하는데 알파벳이 개발한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도 약세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도 모처럼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포드를 대신해 자동차 업종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선정하고 목표 주가를 $310로 제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장 초반 쿠팡 관련주로 엮이는 물류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티메프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안 관련주 역시 상승세 보였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 이 같은 소식 속 빠르게 급등 후 마감했는데요. 잠시 후 본 방송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실기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과 협업에 나선다라는 소식 속에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독점적인 위치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 송두리째 뽑힌다라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쪽은 역시나 티메프 사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쿠팡 관련 종목들 그리고 보안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장 후반 들어서 정부가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다라는 소식 속에 4대강 보건 관련 종목들 역시도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전화 열어드렸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일희일비하는 장이 딱 요즘 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반도체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독점적 위치 흔들리게 되면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심지어 바라보고 싶은 삼성전자에도 또 약재로 갈 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애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도 삼성전자 컨콜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앞으로 반도체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애플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그쪽에 납품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해야죠. 하고 싶죠. 네. 그러면 반도체라는 이 사이클 자체로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적으로는 반도체가 점점점 디벨롭 발전되어가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춤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줄줄이 도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연출될 가능성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엔비디아발 훈풍이 있기 이전부터 충분히 상승세로 돌아설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거, 그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장후반 들어서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장후반 들어서 HTS를 딱 켜보니까 이게 웬걸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단 정부발 이슈였습니다. 네. 기후를 대응할 수 있는 댐 후보지 발표한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 종목들 급등하거나 뭐 상한가 가는 이런 기염을 토해냈거든요. 역시나 이걸 단기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초단기로 보셔야 돼요. 초단기로 봐야 된다. 초단기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오전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매수세에 분명히 시간의 단일가와 내일 오전 시초가를 공략하시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가격이 고점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물론 4대강 사업을 할 때 남아 있었던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업을 빠르게 재기획을 한다면 그래도 시간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정이 되는 것이 14곳 중에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군에 그곳의 사업을 영위하게 될 기업이 어딘지까지 모든 것이 판단이 되기 이전에는 섣부르게 진입할 수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종목들, 테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라가는 테마 뭐가 있습니까? 제약바이오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폐렴, 호흡기 질환 관련주.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비만 치료 관련주.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의료기기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가 올라가는 것은 제약바이오주가 잘해서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삭센다를 이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의 매출이 찍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기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테마는 제약바이오 테마다라는 겁니다. 왜? 지수가 빠질 땐 제약바이오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기 쉬운 테마가 없다라는 점 때문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고 한계치가 존재한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마찬가지, 저출생 관련주 마찬가지, 우주 항공 관련주 마찬가지, 다 비슷한 맥락이었죠.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길래 더 갈 줄 알고 매수했더니 내가 매수한 자리가 고점인 분들, 아직까지 물려 있으신 분들 마이너스 50% 진작에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망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또 한 번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기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다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발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실체를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 오늘 또 한 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재건축 관련주,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 또 뭐가 있습니까? UAE 경제사절단 관련주까지 모두 다 엮여져 있는 테마들입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테마주로 엮여 있으면서도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라면 오케이, 합격.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버리고 가겠다라는 내용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나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올라갈 때 첫 번째 선두주자 누구였습니까? 삼부토건. 매출도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재건축 관련주,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 또 뭐 있습니까? UAE 경제사절단은 예외로 두겠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를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없다는 거죠. PF 사태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새로 건물 지을 수는 있겠죠. 은행에서 받아서 첫 번째로 준공을 끝낸 아파트 내지 레지던스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은행에서 조달받은 그 이자를 유보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빚더미에 있는 건설사들일 뿐이다. 그리고 3개월쯤 전에 건설사들이 갑자기 입맛을 다셨던 게 뭐였습니까? 폐배터리 사업이었습니다. 왜? 2차 전지는 한풀 꺾여가는 것 같고 그 2차 전지들이 지금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리사이클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 이쪽으로 지금 빨리 발빠르게 진입을 해둬야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가 나올 때 지금이라도 주가를 끌어올려놓지 않으면 이 기업들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깜짝 반등을 보여줬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냐라는 퀘스천을 달아보자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힘을 크게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플러스 미국장이 그래도 심각하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리스크로 봤을 땐 FOMC를 보고 있겠죠. 하지만 그 FOMC의 결과를 주목해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만큼은 그 결과로 인한 타격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라고 재차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정말 잘 보십니다. 이슈는 이슈,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차트까지 분석 정말 잘 해주시는데요. 이분께 나도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종목 성적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입니다. 이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350% 상승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방금 보신 어마어마한 성적표 350% 가까운 성적표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토르기법에 있었는데요. 토르기법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주식 사용 초보를 위한 설명서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이거든요. 빛기둥, 오색선, 토르기법, 메가토르기법이 모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내부 살짝
살짝 살펴보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극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림도 많기 때문에 가독성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받아가시면 정말 수혜 많이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이것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종목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일 장에 팔아야 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익절을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일단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색선이 뭔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보로노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들어서만 벌써 4번이나 리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리뷰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처럼 열악한 시장 상황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갔다가 이탈하는 자리라면 익절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올라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익절해야 되는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진행을 하느냐? 바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올 때가 매수 시점인데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매수하는 구간일 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그날 시초가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당일날 매도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지수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는, 시장 상황을 이기는 트레이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포착가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 핑크색 지지선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구간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시면서 익절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어가서 보로노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는 뭐와 관련된 종목입니까?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치매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어땠는지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자, 치매 관련주는 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했어야 정상인 종목이겠죠? 그런데 자, 7월 10일 날 설명을 드릴 때에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목표 매도 가격은 72,100원까지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8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 올라왔습니까? 24일 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을 보여줬죠. 거기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익절해야 되는 자리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이거래일째 이탈하는 날이 익절 자리가 될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면 72,100원까지 익절 자리를 잡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72,100원이 무슨 자리였습니까? 처음 익절을 생각해야 되는 그 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구간을 돌파했다가 내려오면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익절해야 되는 최종 익절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이 날짜가 바로 7월 24일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고 나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우려했었던 건 무엇이었냐?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수가 하락할 때 반등할 수 있는 테마였었죠. 바로 제약바이오 테마였는데 오늘까지
상승률이 60%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파란색 저항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그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이 내일이면 72,100원을 웃돌아서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과 맞닥뜨리는 자리가 되겠죠. 정말로 큰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익절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아직까지 열려 있지만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최종 익절 자리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수 신호는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는요,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자리가 익절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쉬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다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면 보로노이와 같은 종목, 그러니까 지수와 대비해서 훨씬 더 선방할 수 있는 종목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토르기법 그리고 또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혹은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가가 지금 현재 7,620원에 비중이 40%나 되는데 전문가님, 네. 요즘 소프트웨어 관련주 되게 시장에서 관심 많이 멀어지게 됐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멀어졌죠. 지금 종가도 6,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석 부탁드린다라고 해주는데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비중이 40%고 평균 단가가 7,400원 위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30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손절하셔야만 해요. 왜? 더 깊게 빠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AI 관련주로서 지금 현재 기댈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자, 정확하게 자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3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오는 가격 구간이 과연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그러면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2023년에는 그래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1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 번 더 늘려보면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라는 거죠. 여기까지면은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전에는 아랫단을 박스권으로 제가 지금 그어드린 선이 검은색 선이 저항이었던 자리예요. 저항.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가 적정 주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하는데 3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로 봤을 때 3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자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5,73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30원은 이탈하면 매우 위험해진다. 그 이유는 벌써 쌍바닥 가격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었던 파란색 저항선, 지지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으나 지금은 지수의 상황으로 인해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윗단에서 비중 40%나 들고 계시면 추가 매수를 못한단 말입니다. 원칙에 벗어나 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5,73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5,730원에서는 최소한 못하더라도 전량 손절은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고 다시 내려올 때 그 물량을 담으셔야 익절로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730원을 이탈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5,730원이 왔을 때 절반가량을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5,73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재진입해서 결국 익절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500개의 종목을 샅샅이 분석하고 뒤지고 뒤져서 발견해낸 기법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골칫덩이인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이 오색선 기법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해결 방법은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네, 네. 종목 뭘까요? 현미반도체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4%요. 아, 네. 그럼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6천 원. 아, 네. 18만 6천 원에 4%의 4%.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오늘 6% 넘게 급락세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맨날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반도체 좋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좋다 그래가지고 네. 봐서 그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때 살 때 그래서 산 거거든요. 이 고점에서요? 18만 6천 원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가장 높은 자리 아닌가요? 그래요? 네. 지금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보면 한미반도체의 역사적 고점이에요. 자, 네. 이렇게 차트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네네. 중이죠.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갈 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 것 네. 같으세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손절을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죠? 손절을 왜 안 하셨어요? 그냥 올라갈 것 같고, 네. 지금도 오늘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거기서 지금 조금 더 홀딩을 할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정확하세요. 전화 잘 주셨어요. 첫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오면 우선은 괜찮다라는 건데 두 네. 번째,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0.16% 상승 중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죠.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 지금 이 보라색 선 보이세요? 네. 이 보라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그런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이탈했거든요. 네네.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내일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올려놔야 될 텐데 오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네. 기준으로 13만 2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죠. 13만 2천 원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네네. 이 자리 위로 내일 올려놓지 못하면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네. 3시 20분에 13만 2천 원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만 네. 13만 2천 원보다 아래에 있다면 천만다행인 비중이 작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추가하면 돼요. 네.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그 자리에서 지지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올라서려고 할 때
기술적 반등을 바라보고 약수익으로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물려 있으면 이 고점에서 물려 있으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비중을 8%로 늘린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고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디까지 끌어내리고자 하는지 그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라는 점에선 내일 13만 2천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손절하시고 다시 계산기 두들기시는 게 맞다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3시 30분이 됐을 때 13만 2천 원 자리보다 높으면 좀 더 들고 가도 좋지만 만약에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손절을 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핑크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까지도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전문가를 한 명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종목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갤럭시아 모니터를 9,500원에 20%인데 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 손실이나 안 볼란가. 아, 또 그러시구나. 손실을 보게 되면 또 얼마까지 내려가고 아, 또 그쵸, 내려가서 그쵸. 얼마에 사서 어떻게 보충하면 그거 잘해주시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샀네요. 어제요? 네. 어떤 내용 때문에 사셨어요? 매수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 그것까지 물어보면 곤란하고 말하기 듣다가기 힘드니까 아무튼 말씀해 주셔야 저도 답변 드릴 겁니다.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매수하셨다 아니, 그러면 그 저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요즘에 네. 그 비트코인 네. 해서 조금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다 그러고 됐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보셨죠? 보셨나요? 혹시? 그걸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텔레비 보니까 좀 네. 많이 무시해서 이렇게 내려가나 봐요. 진입 자체는 좋았어요. 왜?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선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자리였었거든요. 매수가도 어제 진입하신 거라면 너무 좋은 자리에서 잘 잡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차트를 보면 지금 이 고점을 만들었었던 자리가 있죠. 조금만 더 늘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늘려보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땐 코로나 시기입니다. 2021년인데 이때 올려놓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지만 적정 주가까지만 빠져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었을 땐 ETF 상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나오시진 않으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감사합니다.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욕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가져요. 네, 주가가 올라간다면 저는 11,000원 넘어갈 때 이 11,000원에서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나 원래 10%밖에 안 들고 있었어. 그런데 주가 올라가니까 나는 더 크게 욕심을 내볼 거야 라고 들고 계셔보는 건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익절 가격 구간이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탁월한 선택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왜? 비트코인은 어제도 갑작스럽게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
순간 갑자기 자연재해처럼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같이 안고 계셔야 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1,000원을 넘어갈 때 절반 정도 매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토르기법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물고기를 직접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물고기를 직접 잘 잡아서 내 수익률을 든든하게 불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정말 든든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IMBTX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원에 10%요. 아, 네, 13,000원에 10%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네네.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수익도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전화 맞으시죠? 네. 네. 그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판은 덜어냈어요. 네. 판은 덜어냈는데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아직 파란색 저항선 15,150원 안 깨졌잖아요. 네네. 익절 자리 안 왔죠? 그러면 네. 어디까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던가요, 제가? 2만 원. 그렇죠. 그거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이고 저점을 찍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는데 그 자리를 밟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런데 지금 지수 상황 어떤가요? 지수랑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IMBDX 뭡니까? 코스닥이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 한번 펼쳐서 마찬가지로 80거래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약바이오 주이면서 코스닥 종목이고 80거래일로 봤을 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데 IMBDX가 왜 올라가는지는 아시나요? 지수가 빠질 때 제약바이오. 그렇죠.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니까 그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IMBDX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150원을 이탈한다라는 건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IMBDX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3,500원까지 보기는 보겠으나 15,15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최종 익절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랑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다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물어봐 주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네. 아니, 계속. 아니, 그래갖고 판은 덜어내고. 네. 지금 들고 있는 거라는데. 더 네네. 가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빠지니까. 여기에서 그냥 들고 가요? 네, 시장이 만약에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네. 분명히 우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시겠지만 제약바이오 테마로 봤을 땐 파란색 저항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려면 IMBDX 갑자기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 말씀하세요. 그럼 뭐, 이절 만큼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네. 매수했는데 빠지면 내 평균 단가만 올려놓고 본전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지키고 확실하게 상승 나오는지 보고 상승을 하고 나서 지지되고 다시 상승을 할 때 예를 들면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 트레이더로서 좋아하는 자리가 뭐냐면 올라갑니다. 근데 저항을 맞았어요. 이탈을 합니다. 그런데 파란색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넘어갈 때 그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요. 불타기를 합니다. 왜? 그 윗단에 있는 저항 가격이 28,550원. 뭐? 상장된 첫날에 저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28,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고 끌고 가보겠다라는 관점의 시나리오를 세워놓는다면 불타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도 연출된 게 없습니다. 다만 파란색 저항선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는 있으나 언제 갑자기 이 자리를 이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추가 매수를 한 물량을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23,500원 넘어가면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15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익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3,500원까지는 보기는 해도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종목 상담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차마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내일 또 저희 방송 있잖아요. 내일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화 걸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상담은 모두 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까 봐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거는요. 주식 초보 사용 설명서고요. 그리고 나머지 2권은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오색선, 빛기둥 이런 것들 모두 다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드디어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조에 도전한다.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요. 내일 삼성전자 컨콜에 대비해 주신 종목일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일단 보로노이와 같은 엄청난 상승률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엑스큐어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최근에도 리뷰를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오늘 이 종목 25% 상승세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수익 다 누려가신 분들이야 당연히 통장 잔고를 넉넉히 채우셨을 것 같지만 일단 그런 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네. 그러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일단 있잖아요. 이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엑스큐어 한 번 더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큐어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죠. 2,400거래일의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왜 진입하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느냐.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가 고점이 될 수 있다. 왜?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내려올 때는 더 시원하게 내려오는 종목이 바로 엑스큐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방송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똑같이 그림을 그렸네요. 동그라미 3군데 치면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엑스큐어를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어딥니까? 이 자리예요. 끝났죠? 모든 판단이 끝이 났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 자리가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내일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위로 수직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승분에 엑스큐어의 주가가 먼저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상황 그대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분을 온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은 순간부터 우리는 익절만 준비할 뿐이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로 봤었던 건 파란색 저항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볼 수 있다이지만 더 본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한다면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과거에 올렸었던 사례와
전적을 봤을 때 뭐와 비슷하다? 인성정보와 비슷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빠르게, 끄집어 내릴 때도 빠르게 내리기 때문에 물리면 약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큐어는 지금 현재 차트 위치로 봤을 때 올라가서 안착을 했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자, 그런데 올라간 모양을 보아하니 더 갈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역시나 여전히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건 파란색 저항선이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익절가를 드릴 겁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드렸던 익절 가격은 파란색 저항선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최종 익절 가격은 어디냐? 9,050원인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왔었던 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이 9,050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이탈한다는 건 파란색 저항선뿐만이 아니라 개파락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 동안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굳이 위험을 우리가 떠안을 필요 없기 때문에 9,050원까지 내려온다면 최종 익절 가격으로 잡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상단 부분에서 지금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 관심도를 집중시킬 수 있을 때 뭐가 나타난다? 파란색 저항선이 한 번 더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내일을 기준으로 잡아보죠. 내일 만약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2,470원보다 낮은 위치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날이 바로 모든 전량을 최종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종목인데 몇 글자? 7글자입니다. 그런데 FPCB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그 뒷단에 있는 OLED와 반도체는 모두 다 FPCB와 PCB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CB, FPCB로 봤을 땐 연성회로기판, FPCB용 소재인 주요 상표가 이노플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거의 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 플렉스 및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인 주요 상품 이노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얘기 끝났죠. 저 어디 출신입니까? 공돌이 출신입니다. 핸드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공돌이였었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그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는 핸드폰을 만드는 그 횟수 중에 예를 들어 15차까지의 공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초기 공정을 담당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해당 기업의 제품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출시 일정에 맞춰서 매출이 증가되고 그 다음부터는 AS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자재 수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삼성 컨퍼런스 콜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플까지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과 삼성의 격돌이 일어나는 시기를 볼 수 있는 건 올해 8월이 지나고 난 9월부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적당히 적정 주가 구간이라면 우리는 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20일 차트를 봤을 땐 뭐야 이거 좀 애매한데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박스권의 상단 부분은 아닌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120일 차트로 봤을 땐. 그런데 오늘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죠. 얼마에? 35,50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 차트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600일 차트로 봤을 땐 25,800원이라는 저점을 찍은 게 언제? 2022년.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그 핑크색 지지선이 명확하게 지켜졌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 뭐가 된다? 추가 상승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파동이 되고요. 2파가 하락분으로 나왔고 3파가 나오는 엘리어트 파동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자리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계단식 우하향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노리고 있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그 고점인 41,350원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게 되실 35,500원은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미 이전에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25% 넘는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놓치셔서 아쉽다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저희 또 히든 종목 방금 드렸잖아요. 오늘 히든 종목 메가토르 포착됐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방금 배송 출발했습니다. 배송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에 안내판 5색선 수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로 제약바이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시장 흐름 잘 체크했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전지 소재로 매출 1조 원에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소문도 늦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문보다 빠르고 정확한 토르 기법에 사서 수익률 극대화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한 기법 자료입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